상가는 공실이 걱정이고 임대 주택은 공실이 걱정이 아닐까요? 주택도 임대를 주기 때문에 공실 위험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주에 당연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각종 부동산의 흑과 백,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 흑백 부동산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개그맨 공채 개그맨 29기 송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엔터 부동산인데요. 평상시에 혹시 부동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으세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 네. 저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제가 연속으로 사기를 2번을 당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는 진짜 뭐 좀 꿈을 그려보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갖게 되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싶다, 이제 꿈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이 집이라는 게 음, 좋은 집은 제가 보기에는 음, 오래 사는 집. 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는 집 있잖아요. 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갑자기 이사 온 집이 아니고 원래 젊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집, 그런 집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 좀 더 안정되고 항상 지금 사는 집도 그러고 예전에 사기 안 당했을 때 그런 집 보면은 오히려 신혼부부나 젊은 층보다 좀 그런 가족층들이 살았던 집들이 좀 안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안전한 집.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제 튼튼한 집. 그쵸. 방음도 잘 되고. 그렇죠. 그런 집은 이제 부동산과 네.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제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래가 잘 돼야지 네. 이제 고객들도 네. 이제 만족하고 안심하고. 그렇죠. 네. 안심하고 그러면 네. 이제 더 믿음이 가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런 좀 안정적인 집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건물주라든지 임대인이 되면 너무 좋겠네. 그럼요. 나중에는 집을. 진짜 집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인으로 그렇죠. 하면 너무나 좋겠네. 그렇죠. 어. 그게 제 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주택을 여러 개를 보유를 해야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네. 그게 모든 사람의 꿈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저도 안정적이지만 또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게 상징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주택 임대인이 되고 싶어요? 그냥 이런 일반적인 가게랑 이런 걸 임대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주택 임대인. 네. 두 개 다 좋은데 네. 의식주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주택은 의식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약간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가 또 잘 안 되면은 그쵸. 좀 약간 다시 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인터뷰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부동산의 흑의 또 측면이죠. 바로 그 전세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흑백 부동산 주제를 바로 주택 임대 대 상가 임대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 송준석 씨가 바로 이 전세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이 안정적인 주택을 다량 보유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꿈이 됐더라고요. 서름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에 그래서 관심도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거에 대한 또 꿈을 갖고 있는데, 박사님, 이런 전세 사기꾼들이 보통 이렇게 다량의 주택을 보유해서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측면이,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이런 흑의 모습도 있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백의 모습을 또 알려주시면 우리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송준석 씨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택은 어떨까요? 수익형 부동산일까요?
예전에 박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주택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형이다 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모든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토지도 팔았을 때 나오는 매매 차익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익은 운영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운영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차익 이 두 가지가 투자 수익인데 네. 어쨌든 수익이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예외를 둔다고 하면 이제 공익용 이런 것들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택도 수익형 부동산이고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좋냐, 상업용이 좋냐, 뭐 주택이 좋냐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예, 근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부동산 뭐 10년 주기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호황도 있었기 때문에 10년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수익이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더 나오기 때문에 상업용이 좋다라고 또 말씀드리긴 또 뭐한 게, 네. 이 주택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예, 주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예요. 그렇죠. 많이들 예. 알고 계시고. 세금에도 혜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로 이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그렇죠. 다주택자의 혜택이 예. 있군요. 예. 그러니까 매매할 때도 이제 좀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에 사업자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긴 하지만, 네. 예, 그래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임대 손중석 씨가 이제 걱정하는 것도 일반 그냥 상업 부동산은 네. 이제 공실 같은 걸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택은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우리 송중석 씨는 보통 이제 그냥 아파트 빌라만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임대 사업 중에서도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요즘 뭐 또 쉐어하우스 등 이런 임대 사업도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쪽도 뭐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이제 그 단독 주택이라든지 네. 아파트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죠. 다른 형태가 이제 오피스텔이나 뭐 생숙 이런 것들인데, 네. 자, 오피스텔하고 생숙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주거의 형태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은 한때 이제 주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예, 오피스텔이 또 인기가 조금 이제 주춤할 때 오피스텔이나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형태로 지어버리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3룸이라든지 투룸으로 해가지고 거실도 있고 뭐 이 발코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네. 예, 근데 법정 용도는 오피스텔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아, 예. 네. 그 형태가 그러니까 아파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인데 또 고급으로 지어진 그런 그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지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한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로 쓰면은 주거용으로 이 주택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은 되거든요. 네. 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문제가 돼요. 아. 예.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네. 예, 거주 형태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이 관련된 생활형 숙박시설로 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을 해라. 주거를 하지 말고 이제 숙박시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나둘씩 지금 바꾸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설비적인 부분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쵸. 주거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바꾸고 있지만 분양을 다 해버리고 시행사가 엑시트를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런 현장들은 각 그 집합 건물의 소유자들이 네. 다 이제 각출을 해가지고 연대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네. 뭐 단독주택이나 뭐 빌라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또 아파트에서도 많이 하죠. 네. 요즘은 이제 많이
많이 줄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 허가 용도에 따라서 이제 뭐 형태는 다 다양하지만 네. 어쨌든 법적 규제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주의해서 이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지식이지만 사무실로 이용하다 보면 주택으로 안 되지만 네. 이제 전입 신고를 한다든지 주택을 이용하면 그렇죠. 또 주택수로 포함이 되고 예. 막 이런 디테일한 이런 법적 규제들이 뭐 네. 생수기라든지 오피스텔, 그다음에 쉐어하우스 이런 부분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좀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예, 하시는 게 오피스텔을 관가해가지고 다주택자로 이제 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알아보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송준석 씨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을 계속 하고 싶냐? 아니면 상가 임대를 하고 싶냐? 이 VS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송준석 씨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고 싶다. 왜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또 요즘 많고 상가 공실이 있다 보면 또 이렇게 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도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 이제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가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건물의 한 구작, 네. 예, 상가 집합 건축물에 이제 구분된 상가, 예, 일반 상가 분양하는 느낌. 그렇죠. 예, 그런 공간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따지기 이전에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런 상가, 구분 상가, 그리고 통상가, 그렇죠. 아니면은 상가 건물, 네. 예,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일반적으로. 예, 또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법적 용도는 그 용어는 아닌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할 때 상가로 하고 싶다, 뭐 주택으로 하고 싶다. 네. 주택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구분형 상가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상가는 공실이 걱정이고 주택은 공실이 걱정이 아닐까요? 주택도 임대를 주기 때문에 공실 위험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주에 당연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임대가 되는 거 이면에 네. 임대료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임대가 월세가 이제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가, 네. 특히 전세가는 변동이 심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예. 역전세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랬었죠. 이 전세 사기도 이제 그런 유형이거든요. 예. 음.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도 같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태가 안 터질 텐데 네.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가를 많이 받아버리니까 그렇죠. 나중에 상환을 할 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주거용도 이제 그런 위험은 당연히 존재를 한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비표준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준형 상품이니까는 임대하기도 좀 수월하고, 예,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수준에서 이제 임대도 되고 매매도 되거든요. 네. 근데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특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가치를 올리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예, 더 올리는 게. 예, 100에 사서 뭐 150에 팔 수 있는 이 표준형 상품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크게 큰 예. 편차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전체가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예. 나만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상업용 건물은 특가해서 가치를 올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주택으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 상업용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송준석 씨 같은 경우는 이 전세 사기가 보통 자기가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계속 보던 시야가 어쨌든 아파트나 주택으로밖에 그 쏠리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그럼 좀 더 우리 너무 아파트나 주택으로만 이제 시선을 갖고 계신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실 텐데 상업용 부동산으로 또 시야를 옮길 수 있게 그쪽에 또 백의 모습, 단순한 그 상가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이 있다면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서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또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비표준형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 하기만 하면은 가치를 더 높여서 이제 투자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네. 게 이제 큰 그게 차이고 네.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굳이 사업용으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네. 또 선호하는 투자 형태가 있는 거니까 또 본인은 또 이제 주택에 또 한번 대여본 그런 그쵸. 사람 입장에서 네. 또 복수심으로 맞아요. 주택으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아까 시야를 넓힌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또 좋을 때는 또 투자의 상품으로 하나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주택 시장 좋으면 주택 쪽으로 투자를 하고 네. 또 주택 시장이 안 좋으면 상업용으로도 이제 또 눈을 돌리고 이렇게 투자 상품을 또 하나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매매 차익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좀 포트폴리오 입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주택이 상업용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물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뭐 결론적인 부분인데 네. 상업용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은 그냥 사서 시장에 있는 임대료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임대해서 그냥 시장에 있는 그 뭐 토지 평당가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판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투자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사실 큰 노력이 필요 없죠. 네. 네. 가치를 올린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또 어떤 특별한 행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의 안정성보다는 수익률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주거용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더 낮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리모델링에 너무 돈을 많이 썼다. 근데 임대료는 낮게 받는다. 그렇죠. 예, 이래 되면 리스크가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제 이런 그 주거용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반 주택 임대와 그다음에 상가 임대로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을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떤 본인의 기준과 그리고 어떤 시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의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께 부동산의 흑과 백,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좋은 정보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의 흑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